이번에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걸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혐의거든요. 이재명의 그 전략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항상 보면은 무조건 잘라내요, 이재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확 뭐랄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나를 갖다 사용해 먹을 땐 그렇게 열심히 사용해 먹고 자기 급할 땐 딱딱딱딱 잘라.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지. 부지사 따위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화영을 갖다 평화 부지사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고. 이재명이죠. 그거 하라고 없는 직을 만들어서 앉힌 거예요. 도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지사가 다 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바로 뭐냐? 이화영. 공문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상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 구속영장 청구요. 예. 이번에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걸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혐의거든요. 일단 예. 백현동 이건 이제 배임입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건이 있죠. 이거는 뇌물죄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외국항 관리법. 왜냐하면은 몰래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쪼개기 송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책임을 묻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좀 작은 거긴 하지만 위증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사칭했을 때 예. 검사 그걸 다- 사칭. 그렇죠. 그걸 갖다 법원에 나가가지고 가짜 증언을 하라고 한 게 이제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위증교사 혐의로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그 이 세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뭐죠? 체포영장에 지금 청구가 된 겁니다. 네. 21일 표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될까요? 무결입니다. 그건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게 이제 단식 효과입니다. 문제는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이재명의 그 전략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모른다 그러잖아요. 김문기도 몰랐다 그러고 요번에도 김인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만난 적 없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요번에 그 김인섭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모른다고 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2005년에 네. 자기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선대 본부장을 했거든. 예. 2005년에 그 낙선했을 때 성남시장 선거에 그런 사람이니까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는 어느 정도로 치느냐면 둘이 이재명이가 아직 직접 찾아갔대. 형님 내가 이번에 성남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선대위원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대본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재명의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끊어졌다. 연이 끊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난 이 사람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고 관계 아무도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06년에 이미. 그 반면에 이제 이 김인섭 말은 좀 달라요. 2010년까지는 관계가 유지됐는데 2010년 이후에는 만난 적 없다라고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2006년 이후에 만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웬걸. 2014년에 김인섭이 이제 그 김인섭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백현동 사업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제 뭐 관계가 형성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하고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정진상하고 바로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내가 백현동 사업하려고 하니까 날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한 그 시점부터 4월이거든요. 그해 12월까지 1년 동안에 약 30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통화와 문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4월부터 1년 동안이면은 300회란 말이죠. 그러면 예. 사실 매일 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갖다가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정진상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나띵이거든. 예. 이 사람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김인섭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이제 시켰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2016년에 이재명이 또 단식을 해요. 또 광화문에서 그때 뭐 기억납니다. 탄핵 뭐가 어쩌고저쩌고 단식할 때 예. 그때 김인섭이 찾아가요. 단식장에.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님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시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의 말은 거짓이다라는 게 드러나요. 모를 리가 없네요. 단식장에도 갔었고. 요 부분-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상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자기 수족과 같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항상 보면은 무조건 잘라내요. 이재명. 김문기 씨도 몰랐다. 그다음 얘는 2006년까지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만난 적도 없다. 네. 얘기하고 쌍방울 김회장 걔가 누구야? 깡패를 내가 왜 만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확
뭐랄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나를 갖다 사용해 먹을 땐 그렇게 열심히 사용해 먹고 자기 급할 땐 딱딱딱딱 잘라라고 하면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유동규처럼 확 돌아서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쌍방은 김성태든 좀 열받은 거거든요. 뻗쳐가지고 확 돌아서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이재명이에요. 아. 이화영은 또 돌아섰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대북 성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서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쭉 이걸 갖다가 밟아보면은 이화영이 2018년 10월에 예. 북한을 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냐면 스마트폰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부지사 따위가 뭔 힘이 있습니까? 북한을 갔군요. 그래 북한을 간 거고 그다음에 이화영을 갖다 평화 부지사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고 이재명이죠. 그거 하라고 없는 직을 만들어서 앉힌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광역단체에 그런 거 없잖아요. 평화부지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라고 애초에 이 사람은 앉힐 때부터 그런 일 하라고 앉힌 건데 이제 와서 나는 모르고 제가 다 한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화영이 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 딱 돌아와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을 보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북측에 김성애라는 놈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왔던 놈이. 김성회입니다. 그 놈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돈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왜 뭐 못 주느냐, 왜 약속을 깼냐라고 방방 떴대요. 예. 술 마시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성애도 있었고, 근데 이화영도 있었고, 그다음 또 누가 있었냐면은 그 김성태도 있었던 거죠. 김성태가 이제 딱 되면서 그 장소는 어디 중국입니까?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성애가 북한의 김성애가 화가 나서 날래 돈 보내라오. 애매한 아이들 돈 보내라오 이렇게 됐던 거네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김성태가 우리 형 욕하지 말라. 그거 내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정황이 뚜렷한데 예. 민주당에서는 또는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기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잘라낸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된 거. 이화영까지 들어오니까 그때 부랴부랴한 게 이화영까지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화영까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번에 그 진술 번복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딱 있으니까 자기도 견디다 못하니까 검찰 가서 진술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내가 2번 보고를 했다. 네? 라고 했는데 그 진술이 번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측에서 너 혼자 덤터기 써라 이거거든. 덤터기 써라.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도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지사가 다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쟤들끼리 한 거고 나는 상관없다. 예. 나까지 못 온다. 나까지 연결됐다는 증거가 있느냐? 뭐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깡패놈의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지금 변론인데 예. 문제는 바로 뭐냐? 이화영. 공문이 나와버린 거야. 형기도 자기 직인이 지키고 자기가 결제한 공문이 나와버리거든. 그렇다면 그 사업은 이화영 혼자 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가 결제한 사업이란 말이야. 나도 그 결제를 몰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그러니까 말이 이제 겉돌기 시작하는 거야. 당황한 거죠.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이화영이가 그 직인까지 만들어가지고 임의적으로 직인까지 만들어서 결제서를 오르는데 내가 보다 사인만 한 것뿐이다. 심지어는 전자결제 올랐는데 나는 클릭만 했을 뿐이고 사업 전체는 예. 말이 됩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을 잘라내려고 하는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누가 임명해서 그 일을 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그것과 관련된 공문서가 나와버린 거고 거기 결제를 내가 했네? 예.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야? 음성 녹음? 야, 화영아 가서 좀 해줘. 이걸 음성 녹음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뭘 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건 굉장히 분명하다고 봐요. 예. 하나가 더 있죠 혐의가 뭐예요? 검사 사칭. 예, 위증 교사라는 거죠. 예. 이걸 왜 넣었을까? 아유 궁금합니다. 증거인멸. 내가 딱 볼 때는 이거 사실 그럼 구속영장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증거인멸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난 검찰에 끼워넣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런 죄가 이제 밝혀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역할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이런 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재판 방해하지 않았느냐. 재판에 나와가지고 김인섭에게 측근인 김모 씨가 나와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들통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했던 사실 본인이 지금 시인했어요. 인정한 거죠. 예. 그럼 이걸 누가 시켰느냐? 이재명이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저 사람 밖에 놔두면 저렇게 될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냥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화영 바꿔놨잖아요, 보천씨는. 측근들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부인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진술을 바꿔놔서 재판이 파행을 겪었거든요. 예.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검사 사칭 때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은 밖에 놔두면 위험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좀 송사리 같은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제 심사를 받을 때 구속이 인용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끼워 넣네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전에도 뭐냐면 정진상도 또 찾아갔잖아.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서 너만 가만히 있으면 너 대통령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측근들을 다독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입을 막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교수님 이 대목 이화영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놔두면 밖에 놔두면 사법 방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예. 이제까지 여태까지 해왔고 그 짓을. 예. 그래서 여기다 영장 청구서에다 이제 집어넣어 버린 거죠.